안녕하세요. 이제 5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는 예술 기반 경영이라고 조직 미학이라고 아까 불렀던, 여태까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조직 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다. 이런 좀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술 기반 경영이라고 쓰시는 그게 영국에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슈이마 교수가 쓰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으로 좀 바꿔가지고 저희가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카이스트의 연구 교수로 계시는 장대철 교수님하고 이수희 연구원이 주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직미학이나 예술기반 경영은 경영학에서 일어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 연구원들의 도움이,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대철 교수님은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같이 박사과정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렸고, 그 당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략 수업을 담당해 주셔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한 공유를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 분야가 경영학에서 굉장히 앞으로 의미 있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공유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을 하셨는데요. 정말 기대 이상의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생정했던 경영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연구에서는 처음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예술과 경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경영의 성과들을 아니면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자본들을 예술 분야를 위해서 투자나 아니면 후원을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 하지만 분야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예술과 경영이 좀 만나고 있죠.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의 일부 부분, 예술의 일부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장대철 선생님의 어떤 의견은 앞으로 예술이 경영 안으로 완전히 통합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전망 안에서 10년간의 예술 조직하고 예술 작품이나 예술 과정들이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가졌고요. 그거가 접목되는 분야가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리더십 개발하는 쪽, 그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쪽, 그다음에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향상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나 비전 표현하는 것, 정보 전달하는 쪽, 이런 쪽에서 다방면으로 예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예들을 이제 언급해 보면, 비전을 그림으로 제시한다거나, 시를 통해서 기업의 미션을 얘기한다거나, 연극적 기술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힌다거나, 그 다음에 연극에서 어떤 조직의 나쁜 사례들,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조직원들이 어떤 깨닫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음악 앙상블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얻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재즈 연주를 통해서 즉흥적인 어떤 대응 방법을 익힌다거나,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전달시키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얻는다거나, 이런 분야가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발견된 상황들은 실제로 저희가 기업의 실행 사례로 이제 개발할 때 다 저희가 참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규명되면서 이런 사례들도 한국에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실행이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실증적으로 무슨 통계치를 돌려가지고 연구하는 쪽 이런 분야라기보다는, 이런 분야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당위적인 연구에 대한 당위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분야가 한쪽에 있었고요. 한쪽은 그런 것이 사례 조사를 한 거, 이런 연구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연구들은 이미 60년대, 70년대 발견된 것도 있지만, 활발하게 된 거는 90년대 이후부터고,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게 돼서, 한 10년 정도의 타임갭이 있구나.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그런 걸 활발하게 하시는 상황들. 그래서 당분간은 전략적으로 그런 해외에서 하고 있었던 사례들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맥락화시키는 게 당분간엔 좋은 전략이 아니냐. 좀 차이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배워서 따라잡기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런 실제 이론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크게 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연구들이 저희가 문헌에서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재철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뭔가 예술 기반 활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뭐가 지금 없어 보인다는 거면 그게 어떤 효과가 났는지,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어렵거나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어서 약간 아직은 경영 기업에서 이거를 활용하기가, 아까 좀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기업하고 이 예술가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하는 점이 발견된다면 아마도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와 퍼포먼스 연계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인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의 연구들은 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된 내용이고요. 이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저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멋진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셨는데요. 장재철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술의 장르들이 있죠.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시문학, 이렇게 장르들이 있다면 경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조직 인사, 전략, 재무, 생산,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제 그 X축, Y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각예술에 예를 들면 재무, 음악의 전략기획, 이런 식으로 이 매핑에서 과연 사례들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음악 조직, 그러니까 음악이 기업의 조직이나 인사에 활용된 예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는 거 뭐냐면, 시각예술은 경영의 거의 모든 기능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예술이 가장 많이 경영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생산이나 재무에 대한 것도 생산하고 결합된 시각예술을 이미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로 독립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각예술, 그림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들이, 뭐 미술관을 경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어떤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인사 부분에서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기업에 표현하고 싶은 가치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마케팅에서 그림을 표현했던 예들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음악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제 음악, 드라마, 시문학 부분에서는 조직 인사, 마케팅 부분에 연결되는 사례들은 있어요. 근데 전략, 재무, 생산의 부분에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예술이 마케팅적인 연결하는 거는 문화 마케팅이라는 분야로 이미 잘 알려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인사, 조직이나 인사나 인력개발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제일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이 두 부분이 다루기가 제일 좋은 거고, 아직은 전략기획이나 재무나 생산이나 조직의 모든 기능과 예술이 만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점을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저희한테 크게 인사이트를 준 게, 비어있는 부분은 비어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뭐 이유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문화 마케팅으로 이미 많이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 개발, 조직 인사 파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거를 만남을 주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만남의 그러니까 사례들을, 시각예술이 조직과 인사에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전략 기획을 만나고, 마케팅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재무를 만나고 하는 것들도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죠. 이것들은 저희가 하나의 표처럼 갖게 됐고요. 이 매뉴얼을 이제 하나 메뉴표처럼 갖고 있어서 어디 기업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관심 있는 예술 장르가, 예술 기능 장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드라마가 좀 관심 있어요. 그럼 드라마랑 기업의 어떤 기능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 마케팅 생산하고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이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재철 교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연극 드라마에 만나는 예, 음악이 만나는 예, 시 문학이 만나는 예, 그리고 그런 것에 관련된 이미지들,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 보면,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재즈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즈 연주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서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영적인 메시지를 소통시키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 느낀 건 뭐냐면, 저건 그냥 음악회예요. 음악회인데 경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음악회를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했던 2011년도부터 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맞는 그 프로그램 중에 맞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조직의 이런 살롱 음악회 같은 음악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음악회를 들려드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그래픽 레코딩입니다. 그래픽 레코딩은 경영에 대한 비전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인데 그래픽 레코더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시각예술을 전공하거나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은 회의가 일어나는 과정을 옆에서 벽화처럼 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고 같이 자기 이야기가 진행되면 옆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 한 번에 이분이 돈을 400만 원을 받는다, 효과적이다, 이게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래픽 레코더가 이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내고, 뭔가 연극을 한다거나,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예술 장르가, 여러 기능과 결합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직미학 분야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분야가 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실행적인 연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장대철 교수님이 이거를 딱 조사를 해주시는 바람에 어느 정도 맵이 있었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경영의 기능하고 예술 장르가 만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물론 예술 장르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가지고 만나는 게 좀 이렇게 예술을 장르화하는 좀 구분 짓는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적용하기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컨설팅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남을 지원하는 단체들부터 해가지고 워크샵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보고서로도 나왔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자료를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인터넷상에 서칭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슈이마 교수가 2007년도에도 내고 다음에 2009년도, 11년도 계속 지금 리비전 버전이 나오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Value of Art for Business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이제 지식 경영 관점에서 되게 잘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의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기본적인 내용은 9가지의 예술과 기업이 만나는, 아까 저희는 이제 예술 장르와 기업, 경영의 기능 간의 매핑을 설명드린 거지만,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의 그림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조직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얼마큼 변화하느냐. 그래서 변화하는 수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조직의 자산으로 남는 정도.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9개 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딱 이해는 안 되실 텐데,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파트가 있죠. 공연을 조직원들한테 보여주고 전시를 보여주면 조직원들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을 조직의 이미지나 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활용해도 또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사서 그거를 투자 목적으로 사도 조직에 도움이 되죠. 그런 거는 조직으로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조직 구성원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건 뭐냐면 조직원들한테 자극을 주거나 아까 업무 공간의 환경을 바꾼다거나 조직원들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형식, 이런 파트에 기여를 했을 때 좀 더 조직원들한테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보다 조직원들한테 임팩트를 더 주려면 문화예술을 체험해서 영감을 준다거나 능력을 개발한다거나 변신을 하게끔 도와주면 훨씬 더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연표를 주고 공연을 보게 하는 오락유흥이나 그다음에 문화 마케팅적인 도구로 쓰는 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신이나 능력 개발이나 영감을 주는 쪽으로 쓰는 쪽이 조직원들한테는 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영감을 줬던 게, 가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예술 조직이 무슨 문화예술 공연을 조직원들한테 보여주죠. 오락유흥에 쓰죠. 제가 아는 많은 팀장님들도
팀원들의 어떤 뭐 뮤지컬을 뭐 봤으면 좋겠는지 전화도 많이 오시고 공연을 뭐 봤으면 좋겠는지 그럴 때 쓰는 거는 뭐냐면 오락과 유흥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예도 많고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쪽 파트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냐면 이쪽 1번, 4번, 6번 오락 유흥이거나 명성이거나 투자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문화예술이 조직원들의 영감을 주거나 능력을 개발하거나 변신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 축에서 이쪽 축으로 변화하는 게 저희 아르콤의 향후 목표인데 중단기적으로 목표는 몇 년간에는 예술을 통해서 조직원들을 변화시키기는 이건 좀 가능할 것인가 좀 약간 생각이 들면서 근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조직원들이 관계가 강화된다는 거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뭔가 조직의 벽을 넘어서 소통시킨다는 거 아니면 조직 외부의 이해 당사자들이랑 소통된다는 거 이런 거는 네트워킹에 문화예술이 도움 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을 예술적으로 바꾸는 것도 이미 사례가 많고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원들한테 뭔가 자극을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아르콤이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조직원들의 변화 수준에 있어서 되게 낮은 단계의 변화 수준에서 중간 단계의 변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장대철 교수님이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 그 예술 기능하고 기업의 경영 기능을 매핑시킨 거 이 그림도 굉장히 좋은 메뉴판이었고요. 이 그림을 처음 딱 보니까 야 이건 상당히 클리어하게 뭔가 비전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9가지의 예술과 기업이 만나가는 여러 가지 만남의 어떤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의 9가지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좀 일반화된 가정들 오락, 명성, 투자 쪽으로 가는 유형에서 관계관과 환경, 자극을 주는 분야로 전환시키자, 변화를 주자 하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중기적인 목표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고요. 이 9번, 그러니까 변신 탈바꿈이나 능력 개발이나 영감을 주는 쪽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할까요? 방향을 잡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 그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장대철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만남이 이미 한 10년도 넘게 많이 있고 이론과 사례들도 풍부하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슈이마의 교수의 이분은 지식경영학자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여드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그림들이 다 이게 지식경영적인 프레임워크예요. 지식경영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예술 기반 경영을 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이분이 이제 런던 예술대학에 지금 제가 아르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요. 더 뭐 체계적이고 더 크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지식경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자면 지식경영은 조직의 지식자산을 관리하는 경영적인 방식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지식자산이 뭐냐 물어보시면 지식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지식이죠. 그런 거를 지식경영 개념으로는 브레인웨어라고 합니다.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넷웨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사람 머리에도 있지만 사람 사이에도 있거든요. 누구와 만남을 갖고 누구랑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에서 갖고 있는 하드웨어도 지식이죠. 그 다음에 조직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지식이고, 그래서 이 슈이마가 갖고 있는 지식자산 모형을 쓰면 되게 이 지식경영이 예술이 어떻게 지식경영적인 거랑 결합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 역량이라는 것이 의사소통 역량, 그다음에 협상하는 능력, 창의성 역량, 그다음에 조직원이 갖고 있는 건강이나 웰빙, 그다음에 태도나 행동, 수용 가능성, 유연성, 몰입, 감성지능 같은 것들이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활용된다면 그거는 문화예술이 지식경영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팀 안이나 그룹 간이나 커뮤니티와의 관계나
고객과의 관계나 사회와의 관계나 공급자와 기관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이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지식경영 관점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 공간, 운영 인프라 이런 것들이 뭔가 문화예술로 좋아진다면 그것도 지식경영 관점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브랜드, 분위기, 문화 간섭이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확대된다면 지식경영 관점에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선행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조직 예술 기반 경영이나 아니면 조직 미학으로 그 아르콤이 기여하는 게 뭐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게 됐냐면 저희 두 가지 메뉴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경영의 기능과 예술 장르가 결합하는 메뉴판이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경영이에요?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뭐 인사나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냐? 그 다음에 어떤 예술 장르와 예술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까? 음악을 관련된 걸 하고 싶습니까? 드라마를 하고 싶으세요? 이게 물어보면 거기서 대강 대답이 나오면 그걸 갖고 그 그림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런 사례는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슈이마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은 건 뭐냐면 이게 그 도입하는 목적이 조직의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원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를 물어보고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조직원들을 좀 재미있게 하려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자극을 주려는 거냐, 아니면 변신을 시키려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행 연구들이 아르콤을 실행 사례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 조직 미학이라고 부르는 예술 기반 경영의 그 선행 연구들을 저희가 조사했던 그 장대철 교수님하고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2011년도에 했던 다른 그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실행 결과들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